여기 물냉면 3개 주세요. 예비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며 돌아서던 종업원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너 하윤주 맞지? 그 세 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종업원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종업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왼쪽 눈가에 옅은 흉터가 있었고 앞머리로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이마에도 뭔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상처받은 사람 특유의 그러나 지금은 분노로 불타오르는 눈이었죠. 내가 너 얼굴을 잊을 줄 알았니? 종업원이 몸을 더 숙였습니다. 거의 우리 테이블에 엎드리다시피 하면서 민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널 잊어? 은지야, 너 학교에서 날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아들이 그때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평소 침착한 아이인데 이때만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 사람 이름은 하민지입니다.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아들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종업원은 아들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 동정심 같은 게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피식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 민지라고? 종업원이 그 이름을 반복할 때 일부러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죠. 그래, 이름까지 바꿨구나. 하윤주에서 하민지로.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민지가 이번엔 정말로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확 들면서 말했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만하세요. 종업원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럼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왜 나랑 눈을 못 마주쳐?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민지는 단 한 번도 종업원과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계속 시선을 피하면서 테이블 위 수저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 바꾸면 내가 너 못 알아볼 줄 알았지? 네 과거가 이름 바꾼다고 지워질 줄 알았어? 종업원이 이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죠. 달그락. 민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종이 울린 것처럼 그 소리를 신호로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쓰러질 정도로 급하게 일어서면서 말했죠. 화장실 좀. 하지만 종업원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망가려고. 또 도망갈 거야? 그때처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절 계속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래, 경찰 불러. 나도 할 말 많아. 아들이 당황해서 민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이게 무슨...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는데 울고 있는 건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 그냥 가요. 제발. 네가 날 망쳐놨어. 완전히 망쳐놨다고. 민지가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종업원이 웃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듯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그래, 그게 너지, 하윤주.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정체를 밝혀야겠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방금 본 그 차가운 눈빛, 그 능숙한 거짓말, 그 피해자 코스프레. 이 아이는 위험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밖에 나오자 민지가 급하게 말했죠.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했고 손은 가방 끈을 너무 세게 쥐어서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방금 그 사람이 하윤주라고 불렀는데? 민지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그냥 동명이인인가 봐요. 하윤주가 흔한 이름이잖아요.
너 설마 개명했어? 순간 민지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지는 민지예요. 아들아, 잠깐만. 제가 민지를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은지라고 했지. 너희 어떤 사이니?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오해 마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다툼? 방금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애가 과장하는 거예요. 원래 예민한 애였어요. 평생을 사람 상대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모순을 놓칠 리 없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엔 부정하다가 그 다음은 축소하고 그 다음은 합리화하죠. 아들은 민지를 태우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천천히 걸어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떠오르는 신의 모델이었죠. 언론 인터뷰에선 항상 청순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차세대 모델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한 패션 매거진은 그 아이를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신인 모델 TOP5에 선정하기도 했죠. 기사에 실린 사진 속 민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저도 처음 봤을 땐 감탄했었으니까요. 막내 의상 스태프 진이는 쉬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고디바 초콜릿 상자를 들고 있었죠. 월급날 기념으로 큰맘 먹고 산 것이었습니다. 민지 씨, 이거 힘내시라고 준비했어요. 민지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정말로 감동받은 것처럼. 어머, 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떡해. 진짜 감동이야. 민지가 벌떡 일어나 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이 미소를 지었죠. 언니 덕분에 내가 버틴다. 진짜. 언니가 최고야. 포토그래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정말 천사네요.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친절한 모델 오랜만이야. 민지가 초콜릿 상자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먹을게요. 언니가 준 거니까. 30분 후 진이가 화장실로 가던 중 복도 끝 쓰레기통 근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민지였죠. 민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에 안고 있던 초콜릿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발로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죠. 싸구려 스태프가 주제도 모르고. 이딴 걸 누가 먹어. 민지가 손을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던 날이 생생합니다. 아들이 엄마 생일인데 중요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라고 했었죠. 그 말에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34세 처음으로 여자를 집에 데려온다니.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막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긴장한 얼굴이라 일부러 미소를 지어봤죠. 문을 열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은 완벽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민지입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예쁜 리본이 달린 하늘색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어머님 생일이라고 들어서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들을 봤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뿌듯하게 웃는 아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하트 모양 마카롱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어제 밤새 만들었어요. 처음이라 실패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먹을 만해요. 그저 밤새 마카롱을 만드는 여자가 고맙고 예뻐 보였죠. 둘이 눈을 마주치며 웃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죠. 민지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물으면 바로 대답하되 간결했고 아들이 말할 땐 조용히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아들 팔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애정을 표현했지만 과하지 않았죠. 모델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우연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오디션 구경 갔다가 스태프분이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그때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운 좋게 붙었어요.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그 얘기는 괜찮아요, 오빠. 민지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안 계셔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요. 저녁 식사 후 민지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에요. 오빠가 정말 사랑하는 분의 어머니잖아요. 저도 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함께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빠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그게 궁금해요. 네, 다 궁금해요. 오빠의 모든 게 궁금해요.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민지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 바래다 줄게.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창문으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민지가 갑자기 크게 웃었죠. 아들도 따라 웃었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갑자기 입에서 나온 말. 종로 3 가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탐정사무소들이 있다는 걸. 택시 안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종로 탐정사무소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경찰 출신 탐정사무소라는 곳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막상 종로에 도착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길거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계속 고민했죠. 탐정을 고용한다는 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04호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또 한참을 망설였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어둡고 담배 연기 가득한 곳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 같았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쪽 방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지만 웃으면서 맞아주었죠.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 대해 메모한 정보들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탐정이 사진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불륜 관련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아들의 여자친구예요.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어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의뢰가 처음은 아닌 모양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하윤주였을 것 같고 학교폭력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며 탐정이 메모를 했습니다. 학교는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탐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사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개명 기록이나 학적 조회는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혹시 이 사람이 눈치챌 만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녁거리를 사야 했는데 뭘 집어야 할지 몰라서 카트를 끌고 그냥 걸었습니다. 결국 라면 5개와 우유 한 팩만 사서 나왔죠. 계산대에서 직원이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하고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면이 퍼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결국 다 버렸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저녁 8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민지가 부모님 납골당 갈 때 가져갈 꽃 사러 간대. 꽃을? 응,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꽃이 있대. 그래, 다녀와. 엄마 목소리 왜 그래? 감기야? 아니, 괜찮아.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의뢰인님,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민지 씨는 2019년 3월에 개명한 것이 맞습니다. 원래 이름은 하윤주였고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였구나. 이름을 바꾼 게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중학교 때 학교 폭력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처벌 기록은 없고 학교 내부 차원에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전학으로요. 전화기요? 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갑자기 전학을 갔는데 시기와 정황상 학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화장실 벽을 잡고 서 있어야 했죠. 피해자는 확인되셨나요? 현재 확인 중입니다. 한 명은 김은지 씨로 추정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은지 그 냉면집 종업원이 은지아라고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부모님 관련인데요. 하윤주 씨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네?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 중이시고요. 그럼 민지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개명 이후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셨다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정리해서 내일 전달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 중인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당장 말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냉면집에 들렀습니다. 은지 씨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은지 씨는 오늘 안 나오나요? 은지요? 어제부로 그만뒀는데요. 그만뒀다고요? 네.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님이 엄청 화내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8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엄마, 왔어? 어? 너 왜 여기 있어? 밥 같이 먹으려고 엄마 저녁은? 안 먹었어. 역시 내가 짜장면 시켰어. 같이 먹자. 아들과 마주 앉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면을 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먹는 척해야 했죠. 그날 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김은지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가능하신가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은지 씨도 함께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은지 씨를 만난다. 드디어 진실을 모두 들을 수 있겠구나.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탐정이 지정한 장소였습니다. 2층 구석자리에 탐정이 먼저 와 있었고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지 씨였죠.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왼쪽 눈가의 흉터,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무엇보다 구부정한 어깨. 오랜 시간 무언가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 냉면집에서. 네, 기억하세요. 죄송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은지 씨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진실을요? 탐정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윤주, 아니 하민지 씨에 대해서요. 은지 씨가 종이컵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찰랑거렸죠.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천천히 하세요. 처음부터. 제가 은지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민지의 손처럼 차가웠지만 이유는 달랐겠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하윤주가 전학 왔거든요. 은지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되게 밝고 친근했어요. 금방 인기 많아졌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죠. 저랑도 친했어요. 같은 반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2학년 되면서부터였어요. 반이 바뀌었는데 윤주가 저한테 계속 같이 다니자고 했어요. 처음엔 좋았죠. 인기 많은 애가 나랑 친하게 지내니까. 은지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책상에 낙서하기, 신발 숨기기, 급식 먹을 때 일부러 국 엎지르기. 그런데 점점 심해졌죠. 은지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운 듯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윤주가 저를 화장실에 가뒀어요. 3층 구석 화장실이었는데 거의 안 쓰는 곳이었거든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변기 물에 머리를.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이후로 물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지금도 샤워할 때 눈을 못 감아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6살 아이가 겪기엔 너무 잔혹한 일이었죠. 신고는 안 하셨나요? 했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가셨죠. 그런데 은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주가 너무 영리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CCTV도 없는 곳에서만 괴롭혔고 목격자들은 다 윤주 편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죠.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친구들끼리 다툼이라고 했어요. 화해하라고 했고요. 악수까지 시켰어요. 윤주는 그때 제 손을 꽉 쥐면서 속삭였어요. 다음엔 더 재밌을 거야 라고. 탐정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외에 피해자가 더 있었죠? 네. 서연이랑 지민이도 당했어요. 서연이는 은지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후로 자퇴했어요. 지금은 캐나다에 있다고 들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됐습니다. 지민이는 전학 갔어요. 부모님이 아예 이사를 가셨죠.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하윤주는 처벌받지 않았나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윤주 아버지가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셨대요. 결국 쌍방과실로 결론 났고 윤주는 전학 가는 걸로 끝났죠. 쌍방과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선상에 놓는 그 잔인한 단어.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불안장애가 생겼죠. 대학도 못 갔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죠? 신원조회를 안 하나요? 개명했잖아요. 그리고 학폭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고요. 완벽하게 새 출발한 거죠. 은지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민지의 화보 사진이 있었습니다. 청순하고 맑은 미소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이 사진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저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어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유명한 모델의 과거를 폭로하는 무명인 누가 믿겠어요? 은지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냉면집에서 아주머니를 봤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남자분도 봤고 그때 그동안 참아왔던 복수심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는 그 사람이 행복한 척하며 사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지 씨, 용기를 내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어떻게요?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제대로 된 기자를 찾아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은지 씨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굴이 나오면 익명도 가능해요. 하지만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 직접 나서는 게 좋겠죠. 탐정이 덧붙였습니다. 최근 학폭 폭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파장이 크죠?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은지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서연이랑 지민이. 우리는 그날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지 씨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놨고 탐정은 그것을 꼼꼼히 기록했죠. 증거가 될 만한 것들, 병원 기록, 일기장, 당시 친구들의 연락처 등을 정리했습니다. 헤어질 때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윤주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해요. 타겟만 바뀔 뿐이죠. 아주머니 아드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인을 통해 한 기자를 소개받았습니다. K일보의 탐사보도팀 최 기자였습니다. 40대 여성 기자로 학폭 및 미투 관련 기사로 상을 여러 번 받은 베테랑이었죠. 가해자가 유명 모델이 됐다고요? 전화로 간단히 설명하자 최 기자가 바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피해자 증언, 병원 기록, 당시 학교 서류 등이 있습니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있고요. 피해자분이 직접 증언할 의향이 있나요? 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좋아요. 내일 한번 만나죠. 자료 다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민지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일 낮에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해? 무슨 오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조사하신 것 알아요. 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알았을까? 탐정 조사를 눈치챈 건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절대 말 한 적 없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최 기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민지를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 앞에서 어머님, 검은색 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민지. 모델다운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5분만 주세요. 5분이면 돼요. 할 말 없어요. 지나치려는데 민지가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은지 만났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은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애가 정신이 좀 이상해요. 손 놔요. 어머님, 제발요. 전 정말 억울해요. 과거에 실수는 했지만 그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은 아니에요. 실수 그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말하다니. 실수요? 한 아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게 실수? 민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민지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어요. 16이 어려요?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나이죠. 그럼 뭘 원하세요? 돈 사과. 돈이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진실을 원해요. 그리고 정의를. 민지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정이요? 세상에 정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그 순간 진짜 민지를 봤습니다. 은지 씨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돌아서는데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어머님도 아드님도. 저 건드리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최 기자를 만나 모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충분해요. 이 정도면 특종감이네요. 언제 기사가 나갈까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분들 추가 인터뷰가 필요해요. 그날 오후 은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랑 통화했어요. 인터뷰하겠대요. 지민이도 서면으로라도 증언하겠다고 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하윤주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입 다물면 1억 준다고. 거절했더니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라고. 또 협박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실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최 기자였습니다. 기사 나갑니다. 6시 정각에 온라인 먼저 올라가고 조간 신문에도 실려요. 네. 미리 링크 보내드릴게요. 유명 모델 H씨, 학창시절 악질 학폭 가해자였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 중요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민지 기사 나와. 6시에 네? 학폭 가해자였다는 기사.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아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한 거예요? 은지 씨랑 같이 했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거야. 알겠어요. 저도 지금 확인할게요. 첫 사진은 민지의 화보 사진이었습니다. 청순한 미소로 카메라를 보는 모습. 그 아래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죠. 피해자 김은지 씨 27세 독점 인터뷰. 중학교 2학년 겨울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처박혔습니다. 은지 씨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본인이 원해서 일부는 공개했다고 했죠. 떨리는 손으로 약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다 진짜. 저 맑은 얼굴 뒤에 이런 과거가. 7시 민지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 중. 모델 활동 잠정 중단. 짧은 입장문이었지만 사실상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죠. 7시 30분 최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난리 났어요. 조회수가 폭발적이에요. 댓글도 5,000개 넘었고 은지 씨는 괜찮나요? 보호 조치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데 당분간은 거절하기로 했어요. 잘했네요. 그런데 하민지 측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잖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법정에 가면 더 많은 게 밝혀질 거예요. 오전 10시 민지의 광고들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미에르 홈페이지에서 민지 사진이 사라졌고 쇼핑몰들도 민지가 나온 배너를 교체했죠. 10시 30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어요. 만족하세요? 이게 원하시던 거였나요?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게. 점심시간 은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후련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하민지가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협박했는데 지금은 애원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제발 글 내려달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 안 해요, 못해요. 그 사람은 진짜 사과가 뭔지 몰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지의 사과는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지 진정한 반성이 아니었죠. 3시 민지 부모님의 인터뷰가 떴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부천까지 찾아간 모양이었죠. 딸과 5년째 연락 끊겼다 하민지 부모 충격 고백. 아버지는 얼굴을 가리고 나왔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개명하고 연락 끊었어요. 우리가 부끄러웠나 봅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TV에 나오는 거 봤어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잘 살고 있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구나. 4시 민지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가관이었죠. 어린 시절 미성숙했던 행동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으며 저녁 7시 메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했죠. 유명 모델의 학교폭력 과거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10년이 넘도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응원 일색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목소리가 오빠,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죠. 오빠,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날 음해하려는 거야. 민지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 오빠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그 애가 나한테 열등감이 있었어. 내가 예쁘고 인기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꾸민 거야. 하지만 증거가 무슨 증거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 오빠, 나 좀 봐. 내 눈을 봐. 민지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3년이야. 3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3년이야. 그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못되게 군 거 봤어? 한 번이라도. 아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오빠가 아니면 누가 날 믿어줘? 온 세상이 날 괴물로 만들고 있는데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 오빠마저 날 의심하면 난 정말. 민지야, 일어나. 민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로 억울한 피해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 기사에 나온 애들 다 거짓말쟁이야. 특히 은지는 피해망상증이야. 피해망상증? 그래. 자기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병이야. 없는 일도 있다고 믿는 거지. 민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였죠. 봐, 이거 봐. 은지 정신병원 기록이야. 망상장애 진단받았어. 아들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어디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저 애가 미쳤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오빠,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툰 적은 있어. 애들끼리 싸우는 게 다 학폭이면 이 세상에 학폭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이름을 바꿨어? 오빠한테 거짓말한 건 미안해. 부모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지만 나한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왜? 새 출발하려고 했어. 그게 죄야? 민지야, 아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민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네가 지금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네 거짓 눈물에 속아줄 사람은 이제 없어. 민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거짓 눈물이라니. 은지 씨의 의료 기록? 그거 불법으로 입수한 거 알아. 피해망상증이 아니라 너 때문에 생긴 공황장애 진단서야. 네가 일부만 보여준 거지. 어떻게? 나도 확인해봤어. 다 하나하나 전부.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그리고 내 부모님도 만났어. 뭐? 오히려 부모님이 나한테 사과하시더라. 딸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이 심했다고. 통제가 안 됐다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속 연락하려 했는데 내가 차단했다고. 그건 3년이야. 맞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런데 그 3년 내내 넌 거짓말을 했어. 매일, 매 순간. 아들이 민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동정도 미련도 없는 눈빛이었죠. 끝이야. 이제 그만 가. 문 앞에서 민지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 테니까.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야. 너 같은 여자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거든.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이 날 괴물로 만든 거야. 기억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쾅!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민지의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신뢰 관계 파괴로 전속 계약 해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왔구나. 은지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야 조금은 숨 쉴 수 있겠구나. 일주일 후 은지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은지 씨가 용기 낸 거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로. 약도 줄이고 있고 일자리도 구했어요. 어머, 정말요? 네, 작은 베이커리예요. 빵 만드는 일이 재밌더라고요. 은지 씨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눈꺼풀 떨림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요. 뭘요? 하윤주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용서는 안 돼요. 평생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돼요. 꼭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은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떠나기 전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분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분이 헤어져줘서 왠지 위로가 됐어요. 1년 후 은지 씨의 베이커리 오픈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은지 씨의 꿈이 담긴 곳이었죠.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아니에요. 은지 씨가 해낸 거예요. 가게 이름은 새벽빵집이었습니다. 왜 새벽빵집이에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해가 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은지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밝은 사람으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민지는 무너졌지만 은지는 일어섰습니다. 그게 진짜 결말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진실은 늦게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정의는 더디 오를 수 있지만 끝내 도착합니다.
가면 뒤에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